안녕하세요. 조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중심으로 또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맞죠? 자, 동물, 식물. 그죠? 이렇게 달라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그죠? 생명체는 동물하고 식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동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네. 식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물은 움직이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거 뽑아다가 이쪽에다 심고 또 내 여기다 심어서 이쪽에다 심으면 얘는 죽는다고요. 근데 거꾸로 동물은 안 움직이면 죽는다예요. 왜? 우리는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잖아요. 움직이도록.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사람이 예전에 구석기 시대쯤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었다고 그래요. 걸은 양이. 왜 걸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먹을 거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평균 걸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보통 평균 12km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여기서 1.2km 안 걷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1.2km 안 걷는 사람도. 그래서 하루에 12km를 걸어야 이 구석기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양의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음식 먹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1일1식, 그죠? 뭐 1일 2식, 뭐 1일 5식도 있고, 제가 그 책방에 가 보니까 별의별 책이 다 많아요. 뭐 간헐적 단식, 이 말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간헐적 단식, 얼마나 어려운 말이죠. 간헐적 단식이란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 많으면요, 여기저기 많으면 수도 없이 먹었을 거예요. 먹다가 한 끼 먹고 또 10분 있다가 또 한 끼 먹고 또 가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먹고.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먹을 게 없으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3끼 먹는 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하루에 3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끼를 먹는 거죠. 사람은 소화력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먹는 양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과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12km 움직이는데 요즘 사람들은 운동을 특별한 걸로 봅니다. 그렇잖아. 운동하러 어디 간대. 옛날 사람들은 운동하러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루에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먹을 거를 줍고 따고 짊어지고 그다음에 앉아서 먹고 하는 과정들 이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스포츠 센터에 갔었겠어요? 아니면 뭐 수영을 했겠어요? 뭐 특별한 자세를 취해서 요가를 했겠어요? 응? 우리 사람의 몸은 이 구석기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DNA 구조도 같고 해부학적 구조도 같아요. 물론 옷 모양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적으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내가 달리기를 10분 뛰어야지 이러고 뛰었겠어요? 내가 오늘 역기를 들어야지 하고 바위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 오늘은 4km 수영해야 돼 그러고 구석기 사람들이 강으로 풍덩 빠져가지고 우리가 수영하고 그랬겠냐고.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먹을 거를 구하러 또는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뛰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4km를 뛰어야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특별한 것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운동량을 자꾸 줄이게 만든 삶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음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고는 없다고요. 다 사 먹지. 뭐 조리를 하더라도 일단 재료는 다 사다가 다 모아놓으면 사다가 먹잖아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업화되고 문명화되고 도시화됐기 때문에 본연의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을 특별한 걸로 만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동물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움직이면 누가 저 움직임을 다 통제할까요? 저 움직임은 오로지 다 뇌가 통제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이 뇌는요, 만약에 운동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식물인간이란 말 들어보셨죠? 식물인간 안 움직이잖아요. 뇌가 정지한 거예요. 다만 식물 기능,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그런 것들만 식물도 순환해요. 물을 돌리고 식물도 숨 쉽니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뭐예요? 뇌가 없어요. 뇌에 있는 식물 보신 분 있어요? 뇌 없어요, 식물은. 오로지 동물만 뇌가 있는 거예요. 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멍게 같은 경우에는요, 멍게는 치어떼는 뇌가 있는데요, 바위덩어리에 붙어서 살기 시작하면 뇌가 없어집니다. 뇌의 존재가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그만큼 자극을 덜 받게 되고 퇴화되는 거죠. 운동을 덜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도 의자에만 붙들어 앉혀놓고 공부해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에 뇌도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부분에 뇌도 필요해요. 그 상호가 코오디네이션이 일어나야,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학습 효과도 더 시너지가 일어날 겁니다. 상승 효과가. 근데 우리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왜 맨날 공부만 하냐? 딴짓만 하냐?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어서 이 뇌에서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BDNF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뇌에서 유래된 신경 자극 요소입니다. 그래서 BDNF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신경이 손상받았을 때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게 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내가 근육을 늘리고 뭐 뱃살을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뇌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가 좋아하는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뇌에다가 적정량의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가하게 되면 뇌의 세포는 늘 줄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뇌 세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뇌 세포와 뇌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고리를 많이 만들게 되면 저 고리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충분히 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두뇌 활동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 시냅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가 인지장애나 또는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하나의 원인으로 그런 장애들이 오지 않아요. 먹는 거에 의해서도 오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쁜 물질들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중금속에 오염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운동이 부족해서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뭘 움직인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육.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줄었다 늘었다 해야 우리가 관절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제가 팔을 펼쳤다가 이렇게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거는 팔에 있는 근육을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데 관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춤도 추고 뭐 요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근육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지령을 뇌가 만들어내는 거. 뇌가. 그래서 이 뇌는 움직임의 중심에 있고 뇌의 지령에 의해서 근육이 움직이죠. 자, 그럼 근육이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육이 움직이면 대사를 해야 됩니다. 대사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물질을 들여다가 우리 몸이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 대사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세포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전기를 쓰고 또 에어컨을 돌리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전기의 힘으로 우리가 다 돌리잖아요. 그럼 전기는 발전소가 있어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근육이나 기타 다른 장기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보통 우리 근육에 한 400개 정도, 평균 200개에서 한 4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떼지를 못하니까 그게 다 뭘로 가? 다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살이 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고칠 때 먹는 거로도 고치고 움직이는 것도 고치고 뭐 여러 개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먹는 것과 움직이는 거를 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 먹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살을 빼면 숫자는 줄어요. 한 달에 10kg 뺄 수 있어요. 왜? 우리 몸은 전체의 60%가 물이에요. 물 줄이면 돼, 일단. 10%만 물 줄이면요. 얼마예요? 60kg짜리가 10% 줄이면 6kg가 줄죠. 그러니까 이뇨제만 먹어도 우리가 6kg 빠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두 번째는 빠지는 지방은 덜 빠지고 뭐가 빠지냐면 근육이 줄어요. 제일 먼저. 근육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먹다가 힘 빠지니까 다시 먹어. 다시 먹었는데 태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이미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쪼르르 어디로 다 가. 다 지방으로 가지. 그래서 요요가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냥 그 상태로 숫자만 줄었다 늘었다 하면 그래, 나 그냥 뚱뚱한 채로 살지. 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요요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치로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잘못된 방식으로 숫자만 줄이게 되면 빠지려는 놈은 안 빠지고 빠지지 말는 놈은 빠지게 돼요. 그럼 근육은 한번 빠지면요. 다시 회복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의지적으로도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비율을 맞춰 잘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주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운동한 선수들이 닭가슴살도 먹고 무슨 날계란도 풀어서 먹고 그 맛없는 걸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육을 늘려서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쪼그려 앉았다 늘었다 하는 게. 왜? 이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햄이잖아, 햄.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 그게 왜 그러냐면 뒷다리살로 만들기 때문에 햄이에요. 그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 중에 하나고요. 이 근육이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당뇨병을 진단할 때 이 사람이 당뇨병의 예후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걸 가지고도 재요. 허벅지 둘레가 굵은 사람이 당뇨가 걸리면 그 사람은 예후가 좋아요. 왜? 근육의 양이 많으니까 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육의 양이 적은 사람들은 당뇨에서 회복되는 것도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안 한다고. 예뻐 보이려고 슬림하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안 하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어떻게 돼요? 대사가 안 돼요. 그 대사가 안 되면 결국은 대사 증후군이 되게 오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이건 아까 얘기한 염증하고도 고스란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 염증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만이에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염증을 질병으로 분류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옛날은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습관 뭐 이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요 며칠 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제부터는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굉장히 보험 체계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어 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자, 운동은 아까 잠자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이 사람들 아까 하루에 12km 걷는다 그랬잖아요. 저거 1시간에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아까 시간과 비례했죠.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 운동도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량을 이제 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소 필요 시간이 200분이랍니다. 200분.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 말고, 숨쉬기 운동 말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일주일에 200분을 최소로 해야 한답니다. 근데 저것도 몰아서 하면 안 돼요. 하루에 200분을 다 해버리면 다치지. 그죠? 하루에 200분을 몰아서 다 하면 다치고 힘들죠.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를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를 분할해서 하면 얼마나 돼요? 200분을 4로 나누면은 얼마예요? 50분이죠. 근데 50분은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길어요. 그럼 5로 나누면 얼마예요? 40분이죠. 6으로 나누면 더 줄죠. 매일 하면 어떻게 더 줄죠? 매일 하면 하루에 30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매일 할 사람은 30분을 최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30분. 하루 빼먹으면 그만큼 늘어야죠. 이틀 빼먹으면 더 늘어야죠. 3일 빼먹으면 더 늘면서 효과는 줄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극을 주면 그 다음에 물론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자극을 또 안 주면 다시 줄어요. 그래서 2주만 안 쓰면요 근육은 굉장히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한 8주 정도 이게 못 움직이게 하면요 반대편 팔하고 이쪽 팔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 양쪽을 비교해 보면 그만큼 근육은 안 쓰면 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분도 나눠서야 돼요. 운동의 종류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해라 그러면 걷기, 그 다음에 수영하기, 그죠?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게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직립보행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모든 이 손톱, 발톱, 머리칼, 눈, 코, 입 모두 이렇게 생긴 이유는 두 발로 서서 두 발로 걸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km 이거를 주로 걸어 다녔겠죠. 근데 가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 결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아주 가까우면 싸워야 되고 안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쓰려는 거예요. 달리기는. 그러니까 노상 운동한다고 하면 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걷기가 뭐예요? 덜 다치고요. 우리 몸의 기본 매뉴얼대로 걷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걷냐예요. 걸으라 그러니까 이러고 30분 걸으면 이거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 준 거예요. 무릎이나 발목에. 그러니까 잘 걸어야 되는 거죠. 근력 운동은 제일 중요한 근력 운동이 코어 머슬이에요. 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척추죠.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근육하고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이 코어 머슬이에요.
이 코어 머슬이 가장 운동량이 많아져야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이 코어 머슬들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야 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특별히 무거운 거를 들고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내 몸무게를 유지해서 내 몸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세요. 그럼 어디 특별히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식당에 갈 때 사무실에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먹고 또 커피가게 가가지고 커피 시켜서 액상과당 막 넣고 이렇게 훌렁 그런 거 먹지 말고 15분 반경 걸어서 15분 되어 있는 곳에 식당을 이렇게 골라 놓으면 15분 걸어가서 뭐예요? 밥 먹고 15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걷기 30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틈날 때 내가 만 설거지 한다. 그럼 설거지 앉혀놓고 스쿼팅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간간히 스쿼팅.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는데 땅바닥에 놓고 하면 여자분들 한 개도 못 해요. 그럼 이런 데다 놓고 이거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에 한 200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200개 하라면 못하죠. 그냥 숫자로 200개를 누적을 하면 내 상체율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람 움직인 거잖아요. 그 운동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갈 때 나 구석기 시대인이 된 거야. 먹거리 찾으러 가야지 하고 걷고 다 먹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야지 사무실로 돌아가야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30분 충분히 걷잖아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내 몸을 이용해서 해야 다치는 것도 덜 다칩니다. 무슨 기구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그 기구가 요구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몸을 이용해서 뭐 시장에 갔다 올 때 장바구니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컬이야.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그 아령을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너무 무거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디 콘테스트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쪽 손으로 15번 들었다가 반대편으로 15번 들었다가 그럼 내가 팔 운동 충분하죠.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 몸이 움직이는 패턴인 DNA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운동량들이 있고 왜 운동해야 되는지 당에 대해 지금 봐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로 필요로 하는 주당 운동 시간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나눠서 저 수치를 우리가 충족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해서 슬림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도 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운동에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